얘네는 일단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장난 아니야. 얘네는 쉽게 말해 쩔어요. 다른 나라들 다 자기 밑이야. 어떤 나라들이 이제 전쟁을 하냐에 대해서 이 전쟁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붙어 있는 나라, 그리고 이제 가까이 있는 나라,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 이렇게라고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가 가장 이제 전쟁의 가능성, 그리고 이제 경계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냐? 중국이 제 생각에는 가장 최대 위협이 되는 나라가 아닌가. 엄청나게 유명한 강사님인데, 일단 그분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랑 똑같아, 생각이. 2010년 초반에 제가 이제 출장 다니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느꼈던 걸, 이분이 그대로 제 생각을 그대로 말해서 소름이 좀 돋았어요. 중국한테 당한 것을 잘 모르더라고. 야, 중국한테 우리 수천 년간 당해왔는 거 알아? 고구려 공부할 때 고구려 수나라 침입, 당나라 침입, 시발 고려시대 때 그란 여진 다 중국이야. 여기다가 조선후기 때 오게 되면은 호란 2번 겪잖아. 그때 여자 몇 명 끌려가는지 병자호란때 50만 명 끌려가. 아무튼 역사적으로 중국은 우리를 만만하게 보긴 한 것 같아요. 뭐 이제 저는 중국 청도에서 이제 2015년부터 한 1년 반 정도 이제 파견 근무를 나가갖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랑 많이 이제 만나면서 조우를 했었는데, 이 개인적인 특징을 이렇게 많이 이제 좀 알게 됐어요. 그게 얘네는 일단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장난 아니야. 얘네는 쉽게 말해 쩔어요. 애국심이 쩔어. 걔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지. 중국이 최고야. 뭐 다른 나라들 다 자기 밑이야. 그리고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크고 훌륭하고 뭐 최고고, 이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깔려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역사까지 이제 뭐 자기들 역사를 간주하려고 하고 있고, 작은 것만 봐도 손흥민도 자기 중국 피라고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니까 어이가 없죠. 마이 개새끼야! 미국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미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이없게.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뭐 그 당시에 그 중국 지인들이, 사람들은 되게 뭐 괜찮았고 착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 좋게 얘기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 저변에는 우리가 그래도 니네 위야, 이런 밑도 끝도 없는 근자감, 우월의식, 이런 게 좀 있어요. 이게 또 근데 이해가 가기도 하는 게, 땅덩이가 장난 아니잖아요, 얘네가. 대한민국 100배잖아, 땅 크기가. 그러니까 이제 인구도 뭐 13억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경제도 엄청나게 성장해서 뭐 지금 이제 세계 2위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땅 사들이는 거 보면은 장난 아니잖아요. 부동산이랑 뭐 이런 거 시작해가지고 아파트 엄청나게 사들이고, 쇼핑도 뭐 일반 관광객이나 외국인한테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약간씩 조금씩 잠식하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뭐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그렇고, 침략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헛소리도 엄청나게 많이 해대고, 어쨌든 이 개인적인 특성을 보더라도, 이런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더라도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는 나라는 결국 이제 그 중 하나가 중국이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인구든 압도하잖아요, 우리를. 호전적이고 상당히.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해 무시하고 적대적일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이런 나라가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덩치 크고 싸움 잘하고 그런 조폭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는 거죠. 나를 무시하면서. 그럼 이제 일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본도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경계해야죠, 당연히. 일본인데. 얘는 뼛속까지 신기한 DNA가 있는데, 얘네도 이제 얘네는 진짜 전적이 있잖아요, 얘네는. 그래서 저도 이제 있어요, 이런 적대감 같은 게, 일본에 대한. 그리고 또 가깝고 또 독도라는 이슈도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제가 가봤을 때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압도적인 차이를 느끼진 못했어요. 제가 이제 일본에 2003년부터 2004년 초반까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그 교환학생을 가 있었는데, 그때 히로시마에 있었어요. 히로시마. 일본 애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가슴이 아픈 도시인데. 아무튼 그때 제가 느낀 일본인들의 또 개인적인 특성은, 솔직히 얘네는 중국인들에 비해서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도덕성이 좋고 착하고 뭐 이런 예의도 바르고,
진짜 가끔씩 얘네가 진짜 우리나라를 36년간 지배를 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애들 자체가 이렇게 뭐 별거 없더라고요. 개개인별로 보면. 물론 이제 일본도 이제 전체주의 이런 전적이 있으니까 사회 분위기가 극으로 가면은 이제 답이 없죠, 얘네도.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극으로 가든 말든 우리나라랑 비교하면은 압도하지는 않는다. 비등비등한 상태에서 근소하게 일본이 좀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는 있어도 예전처럼 압도적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적대 행위를 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일본이랑 뭔 일이 있어.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둘 다 진짜 둘 다 치명적인 상처가 남기 때문에 함부로 뭐 이렇게 무언가가 발생할 것 같진 않고요. 근데 중국은 달라요. 중국은 너무 세. 일본인은 이제 뭐 해야지 이제 뭔가 군집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중국은 얘네는 개개인도 상당히 뭔가 우월주의에 빠져 있고 자기가 최고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되게 그냥 위험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 보였어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경계해야 될 나라, 위협이 되는 나라는 이제 중국 같고요. 뭐 친하게 잘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뭐 미래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건. 우리도 이제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하긴 하는데 뭐 하는 것 같진 않아요.